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10일 저녁 시간인데요. 전업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변에 전업편의 안보정론 많이 권고해 주셔가지고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여러 가지 실책들을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제대로 아셔가지고 반드시 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주변에 그야말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내는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내일부터 제3차 지원금, 재난지원금이죠.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정부 당국에서 알려올 수도 있는데요. 이 홀짝제로 알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일하고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업자 등록번호 끌자리를 중심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13일 이후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받으셔도 되고요. 약 580만 명 정도의 9조 3천여억 원이 이번에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상공인은 2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것이고요. 근데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금 이제야 신청을 받고 지불하고 있는데 벌써 4차 지원금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 4차 지원금은 지금 4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보면은 이제 포퓰리즘 이 극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 15일 날 선거 직전에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자 줘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봤잖아요. 재미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론조사가 예외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주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급히 선회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이재명 지사가 맨 먼저 불을 지르고 있고 또 심지어 이낙연 대표마저도 오늘 페북에 이 3차 지원금 나간다. 이거를 물론 썼어요. 쓰면서도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서 이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의 이 기세를 뺏기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날에도 KBS에 출연을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소득 지원, 이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방역 정책이다. 하여튼 말은 잘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이 복지 문제, 이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밝히는 그런 이 계기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여기에 관해서 이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너무나 이거 인기 영합적인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산모사다, 매표형이다, 악성 포퓰리즘이다. 또 원희룡 지사도 이 피해계층에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계층에 같이 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양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 압박을 받으면 흔들리는 사람이 홍남기고 왜 이러는 사람을 부총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앉혀두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KBS 출연해가지고 오늘에요.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정부 재원이 회수 부분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계층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도망갈 구멍은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런 사람을 왜,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정세균 총리의 얘기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한번 야단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거 많이 푸느냐 덜 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푸느냐 지원해 주느냐, 이 얘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홍락이라고 하는 이 부총리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선별복지가 좋다라고 했다가 또 혹시 정치권한테 밀릴 가능성에 배제하기 위해서 그거는 내 얘기는 그냥 재정당국의 얘기야. 정치권의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내 말은 믿지 마십시오. 요렇게 해서 슬쩍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내일 대통령이 신년사를 공식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미리 예측해보면 내일 발표하는 신년사에는 키워드가 이미 신년 연합장에서 밝힌 대로 회복과 도약, 그리고 그때는요 통합을 얘기했어요. 근데 통합하면 사면하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을 싹 빼가지고 통합 대신에 포용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게 통합을 누가 제일 지금 싫어하고 반대하죠? 문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문빠. 대통령도요 문빠한테 꼼짝 못해.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참 이제 다행스럽게 세월이 많이 흘려서 1년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문빠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통합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못 써요. 그렇게 무서우면 정말 대통령에 왜 출마했는지, 나는 정치할 자격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한 그 본인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문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빠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민주당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재명, 이낙연이 지금 누구를 축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낙연 대표는 문빠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재명이는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번에 사면도 내놔갖고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이낙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래갖고 그거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통합이라는 말조차도 못 쓰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이 보도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내일 꼭 다시 통합을 얘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통합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동안에 통합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야말로 여야, 야권과 여권, 진보 대 보수, 이 국민 얘기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런 분열된 국민을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얘기에 대통령이 문법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야권이 중요합니까? 이럴 때 통합을 얘기하지 않으면 통합의 얘기는 우리 국어사전도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합을 강조해달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회복 뭡니까? 이 코로나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도약, 경제죠. 이 도약에서 2050, 그 다음에 뉴딜 이런 것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관계 얘기인데 남북관계 얘기는 드러나마나 퍼주자 그 얘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3년 전 봄날의 선물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똑바로 잘해. 합의사항 중 이행해. 이렇게 김정은이가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메시지를 반드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개각이 예상돼서 지금까지는 산업부, 중기, 그 다음에 농식품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임에는 여권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고용, 문화, 해수부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 정치권에 있는 즉 여당 의원들 이름이 많이 거론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송윤모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조정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박영선 장관의 후임으로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그 다음에 김현수 농식부 장관 후임에는 농민운동가 출신의 김현권 의원, 그 다음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 그 다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월성 원전, 여러분들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백운규, 최이봉, 그 다음에 한수원의 정재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한 외압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성 원전 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검찰 수사권을 직접 뺏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의 또 일종의 고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폭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보도하니까 여권에서 이거를 이제 이슈화 시키고 했고 공론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방사능이 나오니 이거 빨리 폐쇄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잘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사 빨리 종결 중단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정말 그 얕은 꼼수를 쓰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딱 일단 이런 내용을 밝혀서 이슈화 시키니까 지역 언론이 받고 있어요. 포항 MBC 이런 데서 다 받고 있고, 이거를 또 여당에서 더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 삼중수소, 즉 월성원전 부지 내에 있는 10곳에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삼중수소는 일종의 이제 방사설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 방사성 물질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오염수에 대량의 이 방사능 물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중수소예요. 근데 이 삼중수소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카이스트에서 있는 카이스트의 이 정용훈 교수가 대대적 반박에 나섰어요. 이 정용훈 교수는 아직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력, 아주 그 실력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페북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월성 원전 경계 지역이 다른 주변만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거, 또 원전 내부에는 이 경계 지역, 즉 이름이 경계예요. 이 경계보다도 더 높은 곳일 수 있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 나와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뭐냐면 1년간 이 삼중수소로 인한 이 건강의 피해 어느 정도냐면 바나나 6개 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피해 정도밖에 안 되고, 멸치 1g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내 몸이 자가 피폭하는 정도가 500분의 1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할 때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수준에서는 이 피폭이 있는 것은 암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월성 수사를 물타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주민 최대 피폭이 연간 바나나 6개 피폭에서 3.4개 피폭으로 줄어드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진짜 손해보는 것은 뭐냐? 이 향후 3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월 7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 하나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LNG로 대체할 경우에는 한전은 9조 원이나 더 드는데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되는 전기요금 통해서 나간다.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낭비냐. 그래서 이 월성 원전에서 이 방사능이 나오는 삼중수소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건강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께 비nom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이 검찰 개혁 얘기잖아요. 이 검찰 개혁에서 지금 현재 공수처 하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꿈에도 소원이 하나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뭐냐면요. 이름도 잘 두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 시민단체 이름이요. 파란 장미입니다. 파란 장미. 예. 이 파란 장미에서 그래서 이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 달라. 그래갖고 서양문 사본을 하나씩 보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문에다가 해당 의원들은 또 이것을 서약한다 해가지고 자기 SNS 활동에 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공론화 시켜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의 지금 핵심 추미애 라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해버려야 되겠다. 그래, 왜냐하면 윤석열 7월달까지 있는 거 꼴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파란 장미 시민 행동,
그냥 파란 장비로 줄여서 여기에서 지금 완전히 캠페인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참하고 있는 데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황운하, 이수진, 김용민, 장경태, 그리고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이죠.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하다 못해 말이죠. 별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의원들 연락처도 다 공개하고, 그래서 이 연락처 공개해가지고 이 의원들한테 일종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빨리 이 서약서에 서약을 약속해가지고 서명해서 빨리 공개하라. 요렇게 지금 압박 메시지까지도 날려보내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서약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황운하가 쓴 서약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의원인 저 황운하는 고위 공직자 수사처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검찰개혁과제를 이루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신성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의 요령은 뭐냐면요. 이 시민행동이 공개한 이 메시지를 보면 1. 아래 문자 메시지를 국회의원에게 보낸다. 2. 같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서약문을 함께 보낸다. 그래서 이 서약문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써달라고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별짓을 다 하는데요. 이거 반대 여론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 직접 수사권 폐지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기록을 해 두었다가 4년 후 선거할 때 반드시 우리 투표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도 이 검찰개혁 수사권 폐지하는데 동참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시장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출마한 사람이 대여당이잖아요. 180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호. 나머지 누가 출마할 것인지 말은 많지만 아직 하나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용한 여당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야말로 서울시장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 양반이 뭐 MIT 박사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학 박사. 그래서 공익적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이제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민주당이 요즘 이제 여론의 지지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해 나오는 지지 계층을 좀 받아가지고 극적으로 단일화시켜서 여당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진애가 열린민주당 1번이잖아요. 지금 4번이 누구예요? 4번이 지난번에 흑석동 사건이 있었던 김의겸 대변인이잖아요. 김의겸이를 배지 달아주기 위해서 1번 타자 지금 희생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21대 국회 출범하기 전부터 김진애 빨리 사표내라, 문바들이 엄청 압박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 김의겸이가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또 여권에서 윤건영 실세 중에 실세죠. 윤석열 총장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은 경찰 기관 수장이 바로 경선에 떤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이 검찰총장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의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는 거다. 검찰총장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헌소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법원 본안 소송 올 때 이거 자체가 정치 중립 위반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거 다 유죄로 때려라. 이렇게 지금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해석을 저도 하는데 우리 국민들 속겠어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된 얘기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살리는 길은 본인이 빨리 결단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지금 후보들 제3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아직도 시간이 1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파도가 쳐도 여러 번 칠 수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반드시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몰이에 이제 윤건영까지도 직접적으로 나섰다.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 일정 지금 한경 노동위원장이죠. 한정혜. 이거는 뭐 한 20일 정도로 대충 정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김진욱, 그 다음에 박범계 남아있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18, 19일 정도로 대충 윤곽이 잡혀져 가고 있고, 박범계는 여당에서는 22일 날 하자. 아니다, 야당은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25일 뭐 이후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범계 여러 가지 뭐 땅 문제 뭐 등등 폭행 문제, 폭언 문제,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돈을 요구했다는 문제 등등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많이 퍼지고 있고, 박범계가 나가 떨어질 경우에는 추미애가 지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것은요, 이 박범계 캠프에서 일했던 캠프 측근이 바로 2018년도 당시에 지방선거 때 그 대전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하던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후보 9명이 공보물을 제작을 그 측근한테 전부 다 몰아줬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그런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박범계 내정자에 관해서는 야당에서 벼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 법무부에 이 감찰 관련 규정을 바꾸는 거를 추진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은 바꿨는데, 그러면은 이 감찰위원회에 엊그제 이제 처음으로 새해 첫 어제죠. 회의가 열렸는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열렸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냐면 뉴욕 감찰관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뉴욕 감찰관이 감찰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나치게 서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박범계 내정자가 벌써 인사를 심재철에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법무행정에 관해서 내정자 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야당 또는 언론사에 전부 제보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생들 폭행했다는 문제가 당시 사법 시험 이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당사자들이 폭행 당했다는 사람들이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 박 후보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문서로 이 청문회 준비단에게 그게 아니다, 거꾸로다, 잘못된 것이다, 박범계가 오히려 이 폭언을 당했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박범계와 관련된 이제 비리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전달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렇게 남부정론을 마치고 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구독을 해 주셔서 제가 빨리 70만을 넘는 그런 우리 대군들을 모시고 방송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